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시립대학교의 전형계획을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하는데, 서울시립대라고 하면은 보통 학생들이 등록금 싼 거 빼고는 장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도 서울시립대학교의 장점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석소장이 이렇게 인재상 분석 콘텐츠를 항상 만들어 놓는 것이니까, 서울시립대학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꼭 인재상 분석 콘텐츠를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뭔가 짜잘짜잘하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변경 사항들이 모두 다 막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변경 사항들 중에서도 여기 표시한 빨간색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란색 사항들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수시 모집 인원 감축 및 정시 모집 인원 확대입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네 가지도 함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서울시립대학교 수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정시로도 생각을 해보고 있는 학생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작년과 올해의 인원 분포, 비율, 증감 추이를 분석을 한 표입니다. 지금 언뜻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수시 전형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꽤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요. 수시 감소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해서 정시 전형이 꽤 큰 폭으로 확대가 되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작년까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었던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개편이 되면서 인원이 한 명 줄어든 채로 넘어왔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24명 정도 꽤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른기회 전형은 한 명 정도 감소를 했고, 실기 실적, 실기 전형은 2명 정도, 그리고 논술 전형은 24명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시 전형은 이와 반대로 인문 자연 계열은 143명, 그리고 예체능 계열은 2명 정도 증가를 해서 2021학년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총 7명의 모집 인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석소장이 말씀드린 자료는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전형 계획 상의 정원 내 수시 및 정시 모집 인원 증감 추이 자료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시립대학교의 2022학년도 전형 계획 변화를 요약을 해보자면, 수시와 정시가 53.9% 그리고 46.1%로 고정이 되었고,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서 10% 이상의 학생부 교과 전형 비율은 유지를 하되,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에서 인원을 골라서 정시 전형에 투자를 했다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정시 전형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서울시립대학교의 경우에는 정시 전형에서 각 전공별로 모집군을 정한 뒤에 모집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과목별 반영 비율을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에 따라서 모집군을 정한 뒤에 이를 각각 1, 2로 구분을 해서 반영 과목을 설정하는 방식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서울시립대학교에서도 경쟁력이 높은 도시행정학과와 그리고 자유전공학부만 별도의 모집 단위로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학교의 나군 진격 등으로 인해서 서울시립대학교도 그 여파를 받아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예체능 계열을 제외하고는 가군과 나군이 뒤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정시 모집에서 계열별 수능 반영 비율에 대해서 1, 2가 어떤 기준으로 나뉘느냐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계열 1, 2는 수학적 사고력과 논리력을 얼마나 요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구분을 해놓은 것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인문계열에서는 경제학부, 세무학과, 경영학부가 인문계열 2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인문계열 전공보다 모두 수학적인 역량을 좀 더 요구하고 있는 전공들입니다. 이를 증빙하듯 인문계열 2의 수학 반영 비율이 인문계열 1보다 5% 정도 높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인문계열과 반대로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 도시공학과, 조경학과 등 수학적 요구 역량이 비교적 덜한 전공들이 자연계열 2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를 제외한 미적분이나 기하 과목 등 수학적 역량이 더 필요한 과목들이 자연계열 1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인문계열에서 수학적 역량이 조금 더 필요한 전공들이 이 인문계열 2로 지정이 되어 있고, 자연계열에서는 반대로 수학적 역량이 비교적 덜 필요한 전공들이 자연계열 2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의 수학 반영 비율이 바뀌고, 그리고 전 계열의 영어 반영 방법이 바뀌고, 수능 영역별 반영 방법이 바뀌고, 그리고 응시 과목이 지정되어 있는 등 이런 변경 사항들은 석소장이 사진으로 첨부를 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블로그 링크로 들어오셔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의 신설입니다. 각 고등학교별로 4명의 인원을 추천을 할 수가 있고요. 교과 100%로 운영이 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마찬가지로 등급이 없는 과목은 반영하지 않으며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 각각 다른
과목별 반영 비율이 적용이 됩니다. 인문계열은 국경수사가 메인이 되고 자연계열은 국영수가가 메인이 되지만 그 외 과목에 대해서는 30%의 비율로 반영한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위 사진에 나와 있는 대로 일반적으로 4개의 영역 중 3개 합 7등급 이내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채울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 기존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그대로 넘어온, 심지어 인원도 아까 봤듯이 한 명만 감소한 채로 그대로 넘어온 전형이기 때문에 예년도 입결을 참고하실 때 추천 자격의 여부만 별도로 고려를 하시면 될 듯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 인원 감축 및 전형 방법 변경입니다. 인원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2021학년도까지 1단계 서류 100% 그리고 2단계 서류 50% 면접 50%로 운영되어 오던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2022학년도부터는 1단계 서류 100% 그리고 2단계 서류 60% 플러스 면접 40%로 운영이 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인서울권 주요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 2단계 평가 중에서도 거의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높은 50%의 면접 비중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올해부터는 면접의 비중이 40%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만 보고 이제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더러 계실 것 같은데, 10%가 줄었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30% 정도로 운영되는 타대학의 면접보다는 비중이 훨씬 높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 플러스 20%의 면접 비중 조합이 아닌 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30%에서 40% 정도는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수치일 뿐더러 실제로도 이를 증명할 만한 사례는 굉장히 많으니까 면접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포기하기보다는 면접을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는 게 남은 기간 옳은 방법이라고 석 소장이 말씀을 드리니까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제작을 했던 서울시립대학교 컴퓨터과학부 모의면접 시뮬레이션 영상을 이렇게 첨부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원 자격 제한 역시 완화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학교 입장에서 줄어든 모집 인원을 보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중앙대학교처럼 1단계 선발 배수를 확대하는 것이지만, 이미 서울시립대학교는 모집 인원에 따라서 최대 4배수까지 1단계 선발 배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면접 일정 지정에 혼잡해질 우려가 있어서 1단계 선발 배수 확대보다는 지원 자격 완화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에 관심이 있는 N수생들은 필요한 서류들을 잘 준비를 해서 지원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집 단위별,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을 이렇게 첨부를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